안녕하세요. 생각하는 황소 대표 이정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생각하는 황소의 초등과정 3부입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초중고 공통이므로 다른 과정에 편입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시청하셔야 합니다. 이번 3부에서는 생활태도 벌점 제도와 퇴원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태도 벌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황소에서는 항상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생들이고요. 그런데 황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점은 아니 이렇게 많은 초등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냐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소에서는 교실뿐만 아니라 자습실에서도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항상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수준의 정숙한 학습 환경이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들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결국 큰 소리가 나게 마련이겠죠? 만약 이러다가 적발이 되면요, 학생들은 생활태도 벌점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활태도 단속 카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이 카드를 받게 되었는지와 이를 인정하는 본인의 확인, 자기 이름이겠죠. 본인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의 발급 권한은 교사들 뿐만 아니라 데스크 선생님까지 저희 학원의 전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를 보고도 만약 카드 발급을 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문책의 대상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학생들 표정이 너무 밝아 보이죠? 사실 이 장면은 저희가 실제 상황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려워서요. 연출된 장면입니다. 이 학생들한테 쿠폰을 한 장씩 주기로 약속하고요.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부탁해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지금 쿠폰 받을 생각에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인 것이고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이 학생 표정 방금 전 학생들과는 달리 매우 심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생활태도 벌점은 다음과 같은 일반 금지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입니다. 일단은 학원 내에서의 모든 소란 행위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학원에 컵라면을 가져와서 먹는다던가 뭐 과자, 껌, 사탕 이런 것을 반입해서 먹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음료는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정된 방법 이외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화는 지정된 장소, 저희는 로비에서만 그리고 부모님께만 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문자는 복도와 로비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장소에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뭐 핸드폰을 사용하는 일은 모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 중에 뭐 벨소리가 난다거나 진동이 울린다거나 이런 것도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학생들은 일단 등원하면 핸드폰을 무음으로 전원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거기에도 그에 따른 뭐 예를 들면 식사한 자리를 잘 정리해야 된다거나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도 생활태도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습상황표에 보면 전달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전달사항을 교사가 기록하면 거기에 학부모가 확인하셨다는 서명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 학생들 그 성적 나갔을 때 그걸 지금은 전달사항에 붙여주고 있는데요. 그걸 확인하신 학부모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즉 뭐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했을 때도 생활태도 벌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교재를 안 가져오는 학생, 또는 뭐 필기 도구를 안 가져왔거나 뭐 오답 노트를 안 가져왔거나, 네, 이런 준비물을 안 가져오는 경우에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 뭐 너무 뒤로 제껴서 앉는다던가, 뭐 거의 엎어져서 뭐 공부를 한다던가, 이러한 불량한 학습 태도들도 모두 일반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일반 금지 행위가 한 번 적발될 때마다 생활태도 벌점을 5점씩 받게 되는데요. 벌점을 받으면 보통은 당일에,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학부모님들께 자녀가 무슨 이유로 벌점을 받았고, 그래서 현재 누적 벌점은 몇 점인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하지만 이때도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쿠폰이 있는데요. 바로 살려주세요라는 100포인트짜리 쿠폰입니다. 그리고 이 쿠폰을 사용하면 아예 단속 카드조차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자도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즉 완전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보다는 일단 100포인트라도 써서 당장 면책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잠깐의 방심이나 실수로 100포인트를 쓰고 나면 얼마나 아까울까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단속을 당했을 때 잠깐만요, 제가 가서 쿠폰 사올게요 라는 식으로 쿠폰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때 쿠폰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쿠폰이 없다면 200포인트를 차감해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쿠폰들로 200포인트만큼 지불해도 되긴 합니다. 예를 들면 미션 헬프 이용권이 한 장에 20포인트니까요. 미션 헬프 이용권 쿠폰으로 10장을 지불해도 면책이 되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비상용으로 이 살려주세요 쿠폰 한 장씩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신입생들한테는 첫 수업 시간에 이 쿠폰, 살려주세요 쿠폰 한 장 하고요. 미션 헬프 이용권 5장, 그리고 채점 한 번 더 쿠폰 5장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벌점을 받아서 재원기간 중에 누적 100점이 된다면 이 학생은 어쩔 수 없이 퇴원 조치됩니다. 즉 일반금지 행위를 20번 위반하면 퇴원되는 거겠죠. 네, 100포인트니까요. 100점이니까요. 학생들 재원기간을 보통 3년 정도로 잡으면 2달에 한 번 위반했다고 하면 18번이고요. 네, 그러면 아주 위험한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타이트해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 학생들이 말씀드린 대로 살려주세요 쿠폰을 써서 면책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한두 번 위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가 아까워서라도 학생 스스로 주의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이유로 퇴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1년에 한두 명 정도 이런 이유로 퇴원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점 100점을 받으면 규정상은 바로 퇴원이 되는 거겠지만 저희가 이와 같이 한 번의 기회는 더 주고 있습니다. 일단 생활태도 벌점이 100점이 도달이 된 학생은요. 근데 여기 서약서에는 생활태도 점수가 0점이 됐다고 됐는데요. 이건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처음에 시작을 100점으로 해서 5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누적해서 100점을 받으면입니다. 네. 어쨌든 100점을 받게 되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내원하시고요. 내원하셔서 학생하고 같이 이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학생이 한 번 더 위반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퇴원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절대금지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절대금지 행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입니다. 그게 어떤 것들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절대금지 행위 확인서라는 것을 학생이 작성하고요. 이 사실을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재발해서 두 번째 적발된다면 이때는 학생하고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내원하셔서 재발방지 서약서라는 것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금지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즉시 퇴원되고요. 재입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행위들을 절대 금지하고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미션, 과제, 시험 등 학습과 관련된 각종 부정행위들입니다. 다른 학생의 답을 베껴 적었다든가, 아니면 학생들끼리 서로 답을 교환했다든가, 아니면 학습 상황표에 학습 기록, 이건 교사들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기록을 위조했다든가 하는 것과 같이 모든 부정한 행위, 그리고 부당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학생은 누구누구에게 확인학습 답을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했죠. 네, 답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경우가 되겠고요. 자, 이 학생은 반대로 누구누구에게 확인학습 답을 알려줬다고 했죠. 즉, 답을 알려달라고 한 학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답을 알려준 학생도 함께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 학생은 확인학습 채점을 본인이 한 사실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제죠. 과제 확인학습을 아무 답이나 쓴 다음에 본인이 집에 있는 색연필로 맞았다고 동그라미를 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경우를 저희가 자가채점이라고 부르는데요. 학생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저희 교사들이 사용하는 그 채점펜은 시중에서 구입하기 좀 힘든 좀 특수한 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그 자가채점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학생들은 그냥 색깔이 비슷하다고 집에 비슷한 색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채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 교사들이 보면 저희 교사가 채점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이 스스로 한 건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100% 거의 적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학생은 정석책을 보고 과제한 사실이 있다. 이건 뭐냐 하면 고등과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교재가 아니라 시중교재인 실력정석, 기본정석, 수학의 셈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석책에 있는 답이나 풀이를 그대로 베껴서 과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거기 있는 풀이를 그대로 베껴 놓으면 교사들이 금방 알 수가 있죠. 학생이 푼 풀이와 거기 책에 있는 풀이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어쨌든 고등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부정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점검표를 수정한 일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재 앞에 학습 상황표는 교사 이외에 누구도 거기에 가피를 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그렇게 학습 상황표를 위조하게 되면 역시 절대금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학생은 부정한 방법으로 퀵테스트 점수를 고쳤다. 네, 앞에 그 경우랑 같은 경우죠. 학습 상황표에 보면 퀵테스트 점수를 교사가 기재를 해놨는데 보통 1점 기재되어 있는 란에다가 이렇게 4자로 위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역시 절대금지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소 교재를 예습해 오거나 미션이나 과제를 미리 하는 것 등도 저희가 금지하고 있는 절대금지 행위입니다. 물론 저희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개념 정도를 예습해 오는 것까지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고 오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풀어서 맞추면
거기에 따른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요. 이걸 미리 풀어보고 오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얻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미션이나 과제를 미리 풀어오는 것도 네,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가족이나 과외교사의 도움으로 과제를 수행한 것도 네,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 본인의 힘으로 과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과제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처럼 미션을 빨리 끝내고 가려고 오늘 배울 개탐과 예제 문제를 일부 미리 풀어온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다. 네, 이런 경우 하고요. 네, 미션 문제 미리 풀어온 경우죠. 네, 그리고 이 학생 과제할 때 어머님의 도움을 받았다. 네, 그래서 절대금지 행위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학생은 확인학습을 어머님이 풀어준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집에서 가정에서 어머님이 뭐 문제 풀 때 도와줬는지 혹은 뭐 어머님이 뭐 대신 풀어줬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 학생이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너 그거 도와주면 그거 절대금지 행위라고 했는데 너 그런 거 몇 번 하면 퇴원된다고 하던데 라는 식으로 자녀가 학습에 부모님이나 또는 과외교사에 의존하고자 할 때 이걸 수단으로 그렇게 학습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만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절대금지 행위로 하고 있는 두 번째는 바로 폭력과 절도입니다. 사실 이 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황소의 학생들은 뭐 어린 초등학생들이고요. 게다가 또 대부분 모범생들이라서 네, 실제로 이 폭력은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처럼 아주 드물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욕설 등의 언어폭력도 저희가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언어폭력의 경우에는 곧바로 절대금지 행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욕설을 사용한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것도 언어를 사용한 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황소에서는 이것을 절대금지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욕설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한 번의 교육으로 두 번 다시 욕설을 사용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 황소에서 이 언어폭력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이 절도는 생각보다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이 학생처럼 자습실에서 다른 학생의 샤프를 훔치거나 쿠폰을 훔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학생은 교사 책상 위에 있는 쿠폰을 훔치기도 했네요.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하네요. 저는 한 번도 제 책상 위에 있는 쿠폰을 아직까지 도난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쿠폰이 도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들한테 쿠폰에 이름을 쓰도록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쿠폰을 받으면 거기에다가 이름부터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 쿠폰 도난 사건은 쿠폰이 도난되는 일들은 거의 없어집니다. 네, 학원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CCTV의 사각지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거의 100% 적발이 다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직 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런 CCTV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도난 사고 그 절도 같은 절대금지 행위가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비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런 행위가 적발됐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실들, 즉 남의 물건을 훔치면 100% 적발이 된다더라 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설마 우리 아이가 그런 짓을 하겠어?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미리 교육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단 외출입니다. 황수에서는 일단 학원에 오면 집에 갈 때 말고는 절대 학원 문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학생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학생이 뭐 자습을 한다고 학원에 간다고 하고는 학원에 가방만 던져놓고 뭐 어디 PC방 같은 데를 뭐 놀러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렇지만 뭐 학원 근처에서 식사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만약에 부모님이 학원에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외출할 때 언제까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외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시간을 초과하면 무단 외출로 간주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절대금지 행위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대민 피해 행위라든가 학원에 있는 시설물이나 학원에 비치된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들입니다. 아니 뭐 어린 학생들이 그런 일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 학생처럼 창밖으로 물에 젖은 종이컵을 버린 사실이 있다.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뭐 물폭탄이라 그러죠. 그 종이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상태로 창밖으로 내던져서 실제로 지나가던 그 행인이 맞아서 항의를 하러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대민 피해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끔 화장실 문을 고의로 잠가서 아예 그 용모가 급한 학생들이 화장실을 못 들어가고 쩔쩔매는 뭐 그런 일들도 가끔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뭐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준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학생처럼 화장실 비품을 훼손한 사실. 화장실 비품 훼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심지어는 화장실에 있는 비누를 새로 꺼내 놓으면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뭐 꺼내 놓으면 또 던져버리고, 뭐 이런 일이 있는다든가, 아니면 뭐 화장실에 그 두루마리 휴지를 뭐 그냥 통째로 변기에 계속 뭐 쳐넣는다든가, 이런 일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절대금지 행위가 재발되면은, 즉, 두 번째로 적발되면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서약서, 아까 제가 재발방지 서약서라고 말씀드렸죠. 이 서약서를 학생과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학원에 오셔서 같이 이와 같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학습점검표 오답노트란에 임의로 동그라미 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자, 이 학생이 이전에 어떤 절대금지 행위로 적발이 됐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이것은 네, 학습 상황표를 위조한 거죠. 네, 동그라미 했다는 것은 과제를 안 했는데 본인이 동그라미를 해서 과제를 한 것처럼 위조했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서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이 이후로 단 한 번이라도 절대금지 행위로 간주되는 일, 즉 지금 여기 했던 뭐 학습 상황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한 번 더 적발이 된다면 학원의 퇴원 조치에 따르겠다라는 약속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네, 이 학생도 네, 두 번째 적발돼서 두 번째 내용은 자가채점이네요. 네. 이 학생 네, 정석책 참고해서 풀다가 절대금지 행위 두 번째 적발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실제로 절대금지 행위가 발생된다면 즉각 퇴원되고 재입학도 불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가. 이미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은 되지만요. 저희 학원에서 이와 같이 생활태도 벌점 제도라든가 퇴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문제 학생들을 퇴원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워야 되는 게 단지 수학만은 아니고요. 공동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라든가 적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올바른 행동 양식 등도 몸으로 익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제도들을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유로 단 한 명의 학생도 퇴원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태도 벌점과 퇴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4부에서는 복습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